시총의 대부분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매수해서 들고 가는 대응보다는 이제 특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주는 거죠. 10만 전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얘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네. 빠졌네. 그렇죠. 보통 이런 식의 흐름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한 15% 정도. 와, 위에서 들고 있으면 네. 이거 진짜 좀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일단 3천억이 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 길게 봤을 때 3천억 넘는 어떤 그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게 네. 앞에서 어떤 뭐 한 근래 한 2, 3년 내에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잖아요. 네네. 일단 저렇게 거래 대금이 터진 날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윗꼬리도 길게 달렸고 하기 때문에 다음날 좀 돌리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를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냥 저점을 깨는 순간에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글쎄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아예 접근을 안 할 것 같고 네네. 충분히 조정 나오면 그때 한번 노려볼 것 같긴 합니다. 반등 정도 노리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7조 3천억 어떤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2026년도 실적이 7천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선반영 했죠. 네, 선반영 그렇죠. 해서 네.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아요, 손절 맞아요. 손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기다리셨다가 뭐 이렇게 좀 손절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그 고점 형태에서 4월 10일에서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됐어요. 유례 없는 거래가 수반되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 지수가 여기에서 특정 레벨에서 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 시장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HD 현대일렉을 네. 만약에 요 최근래 위에서 잡으셨다면 네. 저런 구간은 확실히 트레이딩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손절이 안 돼갖고 지금 마이너스 15%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여기서 질문을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제가 뭐 누구를 혼낼 입장은 아니지만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런 구간에서는 확실한 손절,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비중이죠. 이 물이 없다는 표현이 딱 몇 퍼센트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기준에서 그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더해져서 DI 얘기들이 또 있어요. DI. 주가가 DI. 최근 강했어요. 어제 정말 멋진 놈이었죠. 네. 싸이 아버지 회사. 그죠. 네. 싸이 아버지 회사. 오늘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서 네. 오늘 또 많이 빠지는. 이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분들은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DI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강했는데 오늘 좀 이런 식으로 한 15% 정도 밀리다 보니 종목 아까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 나오는 형태가. 그렇죠. 예.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 반등이 굉장히 짧게 나오고 계속 하락을 해버린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위치는 저는 뭐 반등 줄만한 구간이다. 뭐 매수를 한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뭐 방향을 돌리진 않았어요. 돌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에서 이렇게 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요 저점을 이탈시키게 되면 나가리예요.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그 구라 음봉을 얘기했다가 네. 네. 그래서 어제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에 비해서 이게 좀 거래대금이 오늘 적잖아요. 이거 구라 음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라 음봉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고 네. 그게 여기 이런 구간들 뭐 이틀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을 죽이면서 쉬어갔던 구간에서의 다음 날 이거 상승하는 흐름이 그대로 가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볼 수 있는 거지. 음봉에서 사면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구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음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저점 잡는다 생각되면 오늘 그 요 양봉의 뭐 저점 단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손절이 짧은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오면 수익은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하되 요게 이제 뭐 방향이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고 또 고점 돌파하는 그림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지는가를 봐야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DI는 시가총액 6천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우리가 HBM 쪽 장비에 대한 검사 부분 여기에 납품 가능성으로 올라온 겁니다. 대부분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가 다 장비를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는데 여기에서 캐파 대응이 안 되니까 좀 이원화 요소로 DI의 자회사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 우리가 실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3년 기준으로 61억 많이 나올 때 2018년 반도체 업황 괜찮을 때가 2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당 한 30억 이하입니다. 이 HBM 관련된 나갈 수 있는 장비 단가가요. 그러면 이 써준다고 했을 때 가능한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다 더해졌을 때요. 연간 300억. 이 원래 사업에 다 더했을 때요.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는 한 6천억 정도에서는 주저를 할 거거든요. 납품이 나가는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6천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진입을 하더라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HD 현대일렉처럼 이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대응이죠. 예. 그런 점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저기 뭐 이거 살만한 자리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네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 물론 뭐 이 지지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고 반등 정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글쎄 뭐 사실 지금 뭐 많이 빠져서 할 만한 자리다 생각되는 건 많아요. 근데 그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안 빠지는 놈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게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조정을 받고 좀 안 좋아도 이게 지금은 이렇게 빠지면서 막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요. 장이 돌아가면 걔네들이 확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하락장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낙폭이 커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하죠? 크게 빠진 종목들이 네. 뭐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 올라간다. 낙폭 과대주. 네, 낙폭과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낙폭이 크게 나왔을 때 버텨내고 지켜준 애들이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가고요. 나중에 많이 빠진 애들이 결국은 또 뭐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요번 기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해지 종목들, 제주은행이라든지 엘컴텍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시장이 하락할 때 사람들이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뭐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로의 수급 쏠림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진짜 안 팔고 싶은 것들.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팔면 안 빠집니다. 그렇죠. 기관 외국인 지금 외국인이 때려 파는데 네. 뭐 기관이 됐던 외국인 됐던 개인이 됐던 누군가는 많이 파는 것보다 더 사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종목이 뭐가 있지? 어떤 테마적인 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센즈랩 같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오늘 보면 저기 초전도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디 갔냐? 아까 보니까 뭐 상한가 간 거 바이오 종목인데 뭐 이런 거 뭐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대형주 단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 네. 네. 기아 음. 이런 것들 안 빠집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장이 부러지는데 얘는 왜 안 빠지지? 지수 굉장히 상관도 높은 기업이잖아요. 네. 시총도 높고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어저께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오늘 얘가 조정이 좀 나오면 내가 사봐야겠다. 그래서 좀 저점단의 이평선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딱 걸어놓고 기다려 보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수페타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우리가 계좌 같은 경우를 공개하면서 한번 진행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 주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이클 주식이라는 표현이 5월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접근을 하고 나서 이때 접근에 대한 이유가 HBM 쪽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시장에 이제 생겨났었어요. HBM.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가속기를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 안에서 우선은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판 납품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구글에서 주문 같은 경우가 처음에 더 늘어났었어요.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이게 확장이 되면 시장이 20% 이상 성장하는 형태에서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를 접기 전까지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이클 초입에서 샀고,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2년이 지속되고, 그 안에서 역마진 형태도 안 나오고 가격 같은 경우 제품의 가격 경쟁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3조 정도, 이 정도 가능한 그림이 실적 통해서 나오니 보유를 하고 갔는데, 그러면 지금에서 와봅니다. 사이클을 놓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의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올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입 구간 또는 절정기가 지나서 한번 조정이 중간에 나올 때, 그럴 때는 매수하고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바라보던 시총의 대부분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매수해서 들고 가는 대응보다는 이제 특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주는 거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장이 밀리니까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갖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얘기를 참고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각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나오고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었다고 해도 보유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수치로는 한 10% 안 되게 밀렸죠. 10% 정도 안 되게 밀렸는데, 시장이 우선은 밀리는 상황 안에서 78,000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 조정은 우선은 오늘 아침에 말씀은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오늘부터는 종목 매수하는 것처럼 일부 매수는 가능합니다. 네, 일부 매수는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반등이 빠른 거는 소재 부품 장비 쪽 같이 이제는 빠졌기 때문에 그쪽이 빠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렸어요. 전자에 대한 시각 변화는 없고, 일각에서 10만 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정된 HBM3E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져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가 마하 시리즈 같은 경우에 예견된 납품이 돼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그 스펙만큼 네이버 쪽으로 나가지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1이 되면은 기본으로 9만 전자 중반대까지 가능하겠고요. 이게 되면 이제 10만 원대. 가능한 이 남아있는 부분에 진행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1번이 퀄 테스트가 5월 정도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고 딜레이 되면 그때는 한미반도체 주가는 더 오릅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는 평단이 20만 원이에요. 이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네네. 한 5%, 17%까지 났던 거 봤는데 안 팔았더니 지금 똥 돼버렸습니다. 애끼다가 똥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게 이제 좀 길게 보고 내년 2025년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중장기 계좌는 제가 계속 안 들여보려고 해요. 네네. 보면 팔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싶을 때만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요 지금 전 저점 자리를 이탈시켰어요, 네이버가. 네. 보이시죠? 지금 요 구간을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내려오던 이 구간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단기 이평선인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쌍바닥이 됐던 아니면 뭐 쓰리바닥이 됐던 역회된 숄더가 됐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내릴 때 사니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관망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 됐잖아요. 저점을 깨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또 기준으로 잡아봐야 되나, 지지라인이 어디냐, 신저가는 뭐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네네. 근데 얘는 앞에 전저점을 딱 보면 17만 8천 원이라는 가격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이게 내리는 걸 멈추고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단기 이평선을 다시 수렴시킨다든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흐름에서 그렇죠.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린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니까 다들 추가 매수시죠. 신규 매수도 올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끄어본다라면 저점들끼리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하단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 구간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파동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지와 저항 구간이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요 가격단은 다시 오게 되면 또 지지와 저항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과 지금 이 추세 트렌드 라인 저점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구간이랑 좀 겹쳐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요런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오면 가격적으로는 저는 뭐 17만 원 약간 위에 한 그 정도는 가격적으로는 사볼만 하다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관망이다. 왜? 이 하락 파동이 지속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파동이 멈추면 그때 가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지금 한번 이렇게 내렸다 반등 주고 또 지금 저점 깨우면서 내렸잖아요. 요 지금 세 번째 하락 파동이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삼세판. 네. 세 번 빠지면 바닥 잡는 경우들 많습니다. 물론 뭐 시총 가볍고 잡주들은 뭐 5번 빠지는 경우도 있고 6번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뭐 네이버는 3번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추가 매수로 비중을 더 담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로켓 배송해주는 거 뭐죠? 쿠팡이 얼마만큼 얘네들의 그 이커머스 실적을 갉아먹었냐. 네.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